지식부터 상식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유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주제로 KB경영연구소 오상엽 연구원과 함께 국내외 유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경영연구소 오상엽 연구원입니다. 네. 여전히 꽃미남이신가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거 너무 방금 지어내신 말인 것 대답을 같아요.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요. 경영연구소에 혹시 꽃미남을 담당하고 계시는 아닙니다. 경영연구소의 잡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이제 유통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죠. 요즘 되게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거는 원래 가짜 영어. 가짜 영어. DT라고 요즘 전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네. 유통업의 D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언택트, 비대면 같은 용어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쓰일 정도로 온라인이 일상화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 유통업 또한 이 DT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이전에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운영되던 유통 매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 선호 현상과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에 익숙하던 5, 60대 중장년층 또한 온라인 쇼핑에 적응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빠르게 이동했고 또 이로 인해 유통업계의 DT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요. 저희 엄마가 딱 그 5, 60대 그렇죠. 나이신데 네. 정말 저희 엄마는 옷은 무조건 보고 사는 거다. 옷은 절대로 인터넷으로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신념이 확고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자꾸 온라인으로 온라인 쇼핑을 이게 정말 요즘 5, 60대 분들은 굉장히 이 모바일이나 이런 거 익숙하시잖아요. 디지털 기기에.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러면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속화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근데 코로나19 이전부터 DT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일단은 미국의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2017년도부터 미국의 대형 유통기업들이 폐점하거나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이제 미국의 온라인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이 성장을 하면서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커머스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이커머스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한 반면에 네. 이런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미국만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인가요?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유럽의 경우에도 아마존이 이미 유럽에 진출을 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유럽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기업들의 몰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유통산업의 경우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견고한 편인데요. 하지만 또 온라인 쇼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오프라인 유통의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유통기업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 따라가기 위한 이 DT가 굉장히 필수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유통업의 DT 어떤 전략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옴니 채널 전략입니다. 옴니요? 네, 옴니. 무슨 옴니 채널이 뭐냐면은 네. 일단 옴니,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 옴니. 그리고 유통 경로를 의미하는 채널 두 개 합쳐서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게 가능한 채널? 그렇죠. 네, 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 각각의 장점을 결합해서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좀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그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기업인 월마트 경우에도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인 클릭 앤 컬렉트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네. 온라인에서 주문한 걸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온라인에서 사서 좋은 게 직접 가지 않아도 네. 집 앞으로 오기 때문에 안 가는 건데 그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찾는다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되겠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채소나 아니면은 어떤 생필품 등을 구매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매장에 방문하고 싶진 않아. 이럴 때 회사에서 주문을 걸어놓고 가는 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만 해서 집에 바로 가는 서비스. 아, 하긴 그러면 진짜 시간이 새벽 배송보다도 더 단축이 되긴 그렇죠.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코로나19로 네.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꺼려하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해산물이나 이런 신선도가 그렇죠. 되게 신선한 중요한 거. 것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산물,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물 네. 또는 채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좀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런 예시 같은 게 없을까요? 국내의 경우에는 네. 이제 이마트가 이커머스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마트. 네. 어떠한 혁신이냐면 이제 매장 내에 고객들의 동선 그리고 체류 시간 그리고 쇼핑 패턴 등을 분석해서 이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하고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장 진열 그리고 제품 배치, 재고 관리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하면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렇죠. 뭐 데이터 네. 활용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나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마존을 예로 들면 네. 아마존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예측 배송 시스템이라는 이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측 배송 시스템이요? 그게 네. 뭐예요? 예측 배송 시스템이 뭐냐면은 고객이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미리 고객과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입고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제품을 주문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막 고객이 막 하트 같은 거 요즘 막 좋아요 막 그렇죠. 위시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리스트 네.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되나요? 네, 위시리스트 포함해서 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페이지에 네. 좀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면은 그 페이지에 체류한 시간까지도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물류 창고에도 AI 시스템이 활용이 되는데요. 창고요? 네. 오. 그 물류센터를 운영을 할 때 네. 이제 로봇을 투입을 해서 그 물류센터 운영 비용에서도 절감이 되고 또 배송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한 창고 공간 활용률도 증가를 해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국내에는 그러면은 그런 지금 사례가 없나요? 활용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에는 롯데쇼핑에서 롯데쇼핑. 네, 작년에 이제 그룹 통합 쇼핑 플랫폼인 롯데온을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 롯데온을 통해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를 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구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물류 수요를 예측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서 배송 시간 단축 그리고 새벽 배송 또는 온라인 쇼핑 주문을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좀 이제 AI가 활성화되고 그런 시대가 올수록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가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딱 그거에 맞게 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아주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패턴이 전부 다 근데 약간 무서운데요. 그렇죠. 약간. 네. 그렇구나. 온라인 채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오프라인 채널도 좀 걱정이 돼요. 굉장히 그렇죠. 계속 위기가 지속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오프라인 이런 유통기업의 경우 향후의 전망이나 네. 혹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건 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온라인 채널의 구축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통시장이 아무래도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네. 오프라인 채널을 고수하거나 또 온라인 채널을 구축에 실패한 기업들은 더 이상 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갈망을 담은 그런 지점들을 오프라인으로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네. 좀 그렇게 활용되는 사례 같은 거는 좀 오프라인 어, 매장이 그렇게 이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그 젠틀몬스터 혹시 아세요? 안경. 네,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프라인 매장에 그 판매 진열대를 치워버렸어요.
모든 매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이제 젠틀몬스터의 어떤 그런 색깔을 단순히 체험만 하고 그리고 시키는 거 온라인으로 그렇죠. 시키는 온라인으로 거구나. 주문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오프라인 매장은 앞으로 네.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네. 제 생각엔 더 이상 단순히 그냥 제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진열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에게 그 브랜드를 체험을 시켜주고 또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프라인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네. 같고 저도 굉장히 체감을 합니다. 아, 네, 소비자로서 많이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같이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굉장히 이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유통업의 DT에 대해서 연구원님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통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자료가 업데이트 된다면 또 나와서 네.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저는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